시진핑 주석의 권력, 이제는 절대적이다. 이건 거의 상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시진핑의 가장 가까운 군부 동맹이 정말 믿기지 않게도 숙청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시진핑의 권력 구도에 아주 거대한 물음표를 던지는 사건이죠. 네, 바로 이 질문, 대체 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시진핑의 오른팔, 그 장유샤의 갑작스러운 몰락, 이게 어쩌면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 두고 해석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한쪽에선 봐라, 시진핑의 1인 체제가 더 단단해졌다고 하고요. 다른 쪽에선 아니 이건 권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주장하죠.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미스터리의 중심 인물이죠. 장유샤. 이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그의 몰락이 이렇게 충격적인 일인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장유샤, 이 사람은 그냥 고위급 인사,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시진핑하고는요,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진 거의 피를 나는 형제나 다름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시진핑이 군부를 휘어잡고 개혁할 때 그 1등 공신이 바로 장유샤였거든요. 아니, 이렇게까지 깊은 관계인데 이런 사람을 제거한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의 숙청 이유예요. 보통 이런 숙청은 부패 혐의, 이게 거의 단골 메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흔들었다. 한마디로 시진핑에게 도전했다는 혐의가 붙었습니다. 이건 이 사건이 단순한 비리 조사가 아니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암시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시진핑이 그냥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주류 시각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몇 가지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탐정이 된 것처럼 이 단서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일반적인 해석은 아주 간단해요. 시진핑의 힘이 이제 너무 막강해져서 자기한테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그 누구든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라도 그냥 제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장유사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최근 중국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간단한 설명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아주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육군이 꽉 잡고 있는 중국군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공군 출신이 핵심 지상군 사령관으로 임명돼요. 이상하죠? 또 시진핑 주석이 자기 이름 걸고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도시 프로젝트가 갑자기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 됩니다. 이게 다 뭐겠어요?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진핑의 계획에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신호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모든 이상한 현상들, 이걸 하나로 꿰뚫는 설명은 과연 뭘까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걸 설명하는 소스가 주장하는 핵심 이론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요, 하나의 아주 충격적인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시진핑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대체 지금 중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소스가 제시하는 가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이 이번 사면임을 끝으로 더 이상 사연임에 도전하지 않기로 당 원로들과 비밀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모든 이상한 현상들이 단번에 하나의 그림으로 딱 맞춰집니다. 이 비밀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첫째, 시진핑은 이번 임기를 끝으로 명예롭게 퇴진한다. 둘째, 다음 권력은 그의 경쟁 파벌이었던 공청단 출신들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권력 이양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약 2년에 걸쳐서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한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극적인 합의가 왜 이루어졌을까요? 소스가 꼽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심각한 경제난,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만 통일의 선봉장으로 만들었던 로켓군이 부패로 완전히 망가지면서 시진핑의 가장 큰 약속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진핑의 뒤를 이을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한때 시진핑에 의해서 저 멀리 밀려났던 인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후춘화 부총리입니다.
맞습니다. 후진타오의 사람이었고 한때는 차기 주석으로 가장 유력했던 바로 그 인물이죠. 천재적인 두뇌에 엄청난 인내심까지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시진핑에 의해서 밀려난 뒤에도 조용히, 아주 조용히 때를 기다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충격적인 대안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남죠. 그래서 이 이론이 진짜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걸 우리가 앞으로 뭘 보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지켜보면 이 비밀 합의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단서들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점들이 있습니다. 당장 올해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여기서 공청단 계열 인사들이 대거 승진하는지 봐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시진핑의 대표 정책들이 슬그머니 방향을 트는지 이것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7년 당대회에서 이 모든 것의 진위가 드러나겠죠. 과연 시진핑의 시대는 이렇게 질서 있게 막을 내리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부드럽게 넘어갈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건 사실 더 거대한 권력 투쟁의 시작에 불과한 걸까요? 앞으로 2년, 우리가 중국에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